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아이러브 풋볼. 네, 할로풋볼 91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오늘 1부에서는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 종합해보고요. 2부는 국내 축구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1부 박차고 박문성 차상엽 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코로나19가 지금 확산세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 방송도 많이 하시는데 다른 방송국도 좀 비상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하는 방송국들이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도 그렇지만 이 아크릴팔 그렇죠. 가림막 하고 있고 마스크 쓰고 하는 데도 있고 제가 이제 SBS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텐입니까? 네? 텐? 네, 그런데 거기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발생되는 바람에 이번 주는 재방송을 그냥 하고 예.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JTBC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직까지는 나오질 않아서 예. 금주에 있었던 매거진 프로는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었는데 뭐 계속 뭐 조심을 하는 수밖에 없죠. 뭐. 그렇습니다. 아우,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또 이렇게 확산이 돼서 네. 예, 걱정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2019-20 챔피언스 리그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에르 뮌헨이 우승했는데요. 차 위원님께서는 이 뮌헨을, 박문성 위원님께서는 PSG의 우승을 꼽으셨는데 제가요? 예, 아, 네. 불과 지난주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또 틀리셨습니다. 전 노이어가 좀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네, 이게 일반적으로 박 의원님이 심했다고 생각하는데. 노이어가 그걸 막으면 안 되죠. 근데 정말 대단했어요, 노이어가. 그러니까요. 사실 그 특히 전반전의 그 기회에서 노이어가 막지 못했다고 한다면 네이마르, 예. 은바페가 탁 찔러줬는데 네이마르가 1대1 기회에서 그거를 발로 막지 못했다고 한다면 흐름상 예. 바이에른 뮌헨도 좀 어렵게 경기를 할 수 있을 그렇습니다. 텐데 그것도 후반전 포함을 해가지고 노이어 정말 잘 막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뮌헨 이번 시즌 우승 이유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지나고 나서 꼽는 거야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예상이 어렵죠. 뭐 많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할 때 돼서 했다. 예. 왜냐하면 뭐 2013년 이후에 7년 만에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럼 그 사이에 6년 동안은 뭘 했냐라고 따져보면 그 6년 동안 4강에 4번을 들었어요. 예. 8강 한 번, 16강 한 번. 그러니까 늘 우승권 언저리에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뜻이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팀이 우승하는 게 그렇게 크게 이상하진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역대적으로 봤을 때 챔피언스 컵일 때부터 1955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 당시부터 모든 승점을 다 따져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가 1등이고 바이에른 뮌헨이 2등이에요. 예. 통산 승점이. 그리고 92, 93 시즌, 그러니까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 같은 형식으로 바뀐 걸로만 따져도 그래도 3등이에요. 레알 바르셀로나 이후에는 바이에른 뮌헨이니까 뭐 우승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 그리고 뭐 올 시즌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특출나게 새롭게 영입을 한 선수들이 뭐 많거나 뭐 이렇지는 않지만 이게 손발을 맞춘 지 좀 오래된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가지고 조직력이 좀 극대화됐고 예. 그러면서 시너지가 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문성 위원님께서는 뮌헨이 한 번쯤은 꺾일 것이다. 결승전에서 꺾일 것이다. 했는데 결국 안 꺾였습니다. 일단 결승전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꺾인다고 했나요? 예. 꺾일 수도 있다. 사실은 저도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 예. 번쯤은 질 것 같다. 그게 이제 바르셀로나 전으로 예상을 그렇죠, 하셨는데 그걸 네. 넘겼고요. 뮌헨 참 잘하더라고요. 네. 그냥 축구를 잘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아마 다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 축구를 참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를 정점으로 한 개개인의 능력도 뛰어난 데다가 어떤 선수가 들어와도 참 팀 조직력이 완벽하다는 네. 느낌이니까 참 틈이 없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러니까 파리 같은 경우는 얼마나 화려해요. 맞아요. 음바페, 네이마르, 디마리아 정말 화려한 개개인들이 있는데 확실히 아무리 뛰어난 개인도 잘 뭉쳐져 있는 조직을 이기기는 정말 쉽지 않구나 라고 하는 걸 뮌헨이 다시 한번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승전을 보면서는 딱 그 느낌이었어요. 와, 정말 파리는 개개인들이 정말 뛰어나구나. 그다음에 뮌헨은 와, 팀을 조직력.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놨지? 저러니까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최초로 11연승 우승하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 적도 없지만 비긴 적도 없어요. 모든 경기를 다 이기고 챔스 우승한 대단해요, 게 정말. 사상 최초니까 예. 정말 이번 시즌이야말로 뮌헨의 시즌이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PSG가 우승을 놓친 이유도 너무 개별적인 어떤 움직임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뭐 너무 모리아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번 시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직을 좀 갖추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파리가 우승을 하려면 확실히 팀 케미라고 하잖아요. 예. 케미스트리라고 하는데
그럼 화학적 시너지는 분명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점점 올라오는 건 맞고 이번에 파리가 사상 최초로 결승전까지 올라온 이런 것들 우리가 좀 평가를 해줘야 되겠지만 예. 여전히 파리의 경기를 보면 개인이 팀보다 좀 앞서 있다는 느낌이 여전히 들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게 파리에는 이제 좀 숙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승전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나눠보고요. 자, 종합적으로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어떻게 좀 보셨나요? 저는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일단 처음에 참 길었다. 봄부터. 예, 뭘 이렇게 긴 챔피언스가 다 있냐. 진작에 끝났을 때가 참 맞아요. 길게 갔다. 예. 뭐 코로나 여파였죠. 두 번째는 참 눈을 즐겁게 해주는 이변과 돌풍의 팀들이 있어서 재밌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의 아탈란타도 재밌었고 독일의 라이프치히. 프랑스의 리옹 이런 팀들이 각기 다른 컬러를 가지고 아주 경기를 재밌게 했잖아요. 예. 누군가는 공격적으로, 누구는 수비적으로, 누군가는 밸런스로 상당히 아주 재미난 축구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동안 좀 봐왔던 팀들 말고 이런 팀들의 어떤 선전을 본다는 자체가 참 재밌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인트 몇 가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차 의원님? 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 그 어느 때보다 길어진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기 때문에 뭐 선수들이 쉬는 기간에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시즌을 계속 이어가는 건지 시즌인 듯 시즌 아닌 듯한 시즌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뭐 16강 일부부터는 이제 토너먼트로 단판으로 이제 포르투갈에서 경기를 했는데 예, 뭐 홈앤더 어웨이가 아니니까 이제 만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제골을 뺏겼을 때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수비가 뻥뻥 뚫리면서 많은 골들이 좀 나왔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일 수도 있겠고 말씀하신 대로 뭐 새로운 팀들의 놀라운 팀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뭐 라이프치히도 그렇고 아탈란타도 그렇고 리옹 뭐 말씀하신 대로 다 맞기는 한데 그래도 자이언트 킬링은 챔피언스리그에서 참 쉽게 나오는 게 아니구나. 예. 역시 우승은 그래도 해본 팀이 그 범주 내에서 하는구나라는 거를 또 느꼈고 바르셀로나가 또 2대8로 졌다는 거 이것도 또 충격입니다. 사건이면 사건인데 예. 결국은 뭐 메시가 팀을 떠난다라는 것도 이 이후에 나오게 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챔피언스리그가 어쨌든 뭐 정말 별들의 뭐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데 뭐 역대 랭킹에서 2위에 올라 있는 바이에른 뮌헨이 7년 만에 우승했을 정도면 그것도 참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참 쉽지 않구나라는 걸 또 느꼈습니다. 예, 챔스 우승은 뭐 쉽게 허락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죠. 그렇죠. 예. 이어서 유로파 리그인데요. 세비야가 인터밀란을 3대2로 꺾고 역대 최다인 6번째 우승컵을 달성했습니다.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일단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비해서 먼저 열리기도 했지만 뭐 3대2 제일 재밌다는 스코어잖아요. 예, 펠레스코. 네. 뭐 득점을 보는 재미는 상당히 있었고 경기 전까지 세비야가 우승 5번 했죠. 그리고 인터가 뭐 유벤투스, 리버풀, 아틀레티코 등과 함께 3번씩 우승을 차지했었으니까 예. 제일 많이 우승한 팀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우승한 팀 간의 어떻게 보면 대결이었는데 역시 세비야는 유로파리그하고 뭐가 있구나. 선제골을 뺏기면서도 끝끝내 그걸 따라붙어서 또 역전을 시키는 걸 보면 그리고 또 참 재밌는 게 세비야가 6번 결승에 올랐는데 6번 다 우승을 했어요. 정말 뭐 세비야 팬들 입장에서 챔피언스리그를 저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기대도 있겠지만 어쨌든 유로파리그에서만큼은 세비야 DNA 우승 DNA가 정말 엄청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 박 의원님? 저는 딱 끝나면 두 선수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루크 데용하고 루카쿠하고 두 선수가 다 한 경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루카쿠 같은 경우는 챔피언스리그의 레반도프스키에게 좀 밀려가지고 예. 뭐 사실 뭐 챔스가 워낙 큰 데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이제 어쨌든 밀려서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11경기 연속골을 때려 넣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거의 멱살 잡고 혼자 인테르를 결승까지 올렸고 이날 경기에서도 거의 뭐 혼자 골 넣고 혼자 자책도 하고 혼자 다 했죠. 그래서 이제 루카쿠가 기억나고 또 이제 세비야 쪽에서 루크 데용 같은 경우는 사실 루크 데용은 완벽한 주전급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뭐 선발과 교체를 왔다 갔다 하고 골도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았었는데 이 4강전부터 이 선수가 갑자기 확 변하더니 연속골을 맞아요. 예. 넣으면서 이 경기 세비야 우승을 확정지었으니까 일단 두 선수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세비야가 올 시즌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 뭐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박무성 의원님?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확실히 감독의 무게감 뭐 이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페테기라고 하는 뭐 경험이 참 많잖아요. 예. 이런 이제 지도자 국가대표팀도 했었고 이런 지도자가 지금 팀을 맡았는데, 그러니까 아까 했던 루크 데용 같은 경우를 맨유와의 4강 경기 때 교체로 넣어가지고 거기서 또 골을 넣어가지고 결승을 이끌었었는데 그때 이제 교체를 쓰다가 결승전에 갑자기 뭐가 딱 느낌이 왔는지 선발로 넣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아마 그 세비야 팬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 이거 좀 불안한데 왜 하필이면 이런 경기에서 결승 마지막 경기에서 루크 대형이야? 근데 넣으니까 해버리잖아요. 맞아요. 네, 머리로 넣고 막 완전히 피지컬로 눌러버리고 막 이러는 거니까 예. 그거는 분명히 로페테이가 감독이 훈련하면서 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대를 분석했겠죠. 어떤 자, 먹힐 싸움을 것이다. 해서 루크 대용을 넣으면 우리가 그동안 루크 대용을 조금 쪼꼬로 썼지만 이번 선발로 넣으면 통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결국 저 용병술 아닙니까? 예. 우리가 축구에서 어떤 포메이션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어떻게 쓸 거냐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저는 요 우승은 이번엔 그 로페테이 감독이 그런 용병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감독의 무게감으로 오늘 세비야가 우승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차 의원님? 저도 박무성 위원의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예. 사실 그 감독의 그 작전 변경, 뭐 전술 변경, 뭐 선수의 변화 이런 것들은 양날의 검인 거예요. 성공을 하게 되면 엄청난 감독. 그러나 그렇습니다. 실패를 하면 그걸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줬었는데 여기 한 가지를 못하면 저는 그 세비야가 결승에만 올라가면 우리는 우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큰 것 같고 예. 그리고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고비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32강의 루마니아의 클루이하고는 정말 어렵게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다 무승부였는데 원정 다득점으로 올라왔었는데 오히려 거기서 한번 고생을 했던 게 좀 올라가면서 조금 그 방심을 없애면서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꼽은 세비야 우승 이유를 좀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또 마지막으로 유로파리그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뭐 유로파리그는 항상 뭐 그렇지만 챔피언스리그에 비해서는 이변이 좀 많은 편이기는 해요. 예. 그래도 역시 우승은 그 납득할 만한 그런 팀들이 우승을 하고 있는 편인데 최근 10년간 우승한 팀들 보면 뭐 첼시나 맨유, 뭐 아틀레티코, 뭐 세비야, 포르투 이런 팀들이 있는데 이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좀 우승 후보로 꼽히는 팀들이 그 일찍 떨어진 케이스들이 좀 있거든요. 뭐 아약스라든지, 뭐 아스날도 좀 일찍 떨어졌고, 포르투도 일찍 떨어졌고, 올 시즌도 역시 유로파리그 토너먼트 그 진행되면서 이변이 좀 많긴 했는데 그래도 역시 우승은 할 만한 팀이 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유로파리그 우승도 올 시즌 판도도 그 전형적인 모습이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무성 의원님. 유로파리그는 전 개인적으로 한 8강 정도부터 보거든요. 밑에는 안 보다가. 네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밥을 먹다가 한 공기 더 먹어야 될 때 그 흐름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한 공기 먹다가 이제 한 공기 딱 갖다 놓고 맞아요. 먹어야 되는데 네. 유로파리그는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뭐 챔피언스리그보다는 덜 집중하는 대회인데 그게 한번 딱 흐름이 끊기고 다시 재기회를 하니까 조금 집중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좀 아쉬웠어요. 예, 네, 예. 유로파리그. 네. 이거 어디서 하는지도 사실 나중에 보고 알았어. 아, 이거 독일에서 했구나. 이런 확실히 그때 좀 알았어요. 관심도가 떨어지는 대회긴 하죠. 네. 결승 가야 좀 그죠. 네. 그렇죠. 뭐 4강 뭐 예. 이런 가야 이제. 자, 종합적으로 이 부분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유로파 리그 코로나19 때문에 좀 단판으로 치러졌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도 좀 이런 식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많겠네요. 변화가 좀 있겠네요, 앞으로도. 네,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 예상을 하긴 하는데 사실 챔피언스리그는 우리는 이제 32강 그 조별 라운드부터 보잖아요. 근데 사실 2020, 2021 시즌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1차 예선은 이미 끝났고 지금 이제 그 3차까지 있는데 지금 2차 예선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챔피언스리그가 그 어마어마한 그 돈이 걸려 있어요. 중계권료와 상금과 이런 것들이 걸려 있는데 만약에 올 시즌처럼 뭐 올 시즌은 뭐 부득이하게 이 토너먼트를 단판으로 하면서 경기 수가 좀 줄어들었는데 예. 이렇게 되면 중계권료도 줄어들거든요. UEFA가 이거를 자신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물론 또 있을 거고 예. 그래도 아예 못하는 것보다는 낫죠. 단판이라도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지금 놓고 머리를 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예선이 끝나보고 32강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할지는 코로나 사태를 좀 보면서 보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박무성 의원님, 그 단판 토너먼트 도입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이거 아마 저기 유럽 축구 연맹은 절대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돈 때문에. 네, 이거 토너먼트는 무조건 홈앤더웨이 가려고 할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그 코로나라고 하는 인간이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이게 더 심각해지거나 대처할 수 없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 되겠지만 돈 때문에 이거는 네, 그래. 절대 안 된다.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렇죠. 할 거예요. 예. 일단은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단판 토너먼트는 좀 어때요?
뭐 여러 날 밤을 새지 않아도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좋긴 한데 그래도 홈앤더웨이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네, 그죠? 왜냐하면 한 번 졌을 네. 때 패자부활전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서 또 드라마가 많이 그러니까요. 쓰여지니까. 막 그리고 뭐 원정 다득점이 어떠네, 뭐 네, 계산하고 맞아요. 뭐 그런 이런 게 것도 축구가 재미있으니까. 묘미인데. 근데 사실 엄밀히 보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경기 수가 사실 많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연간 뭐 50경기, 60경기를 해야 되는데 뭐 많으면 뭐 60, 70경기 하는 선수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선수들 입장에선 말은 안 해도 조금 줄어들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선수들도 분명 뭐 있다고 저는 생각을 저희 해요. 경기 수당이 있어가지고 많이 하면 좋아요. 네. 아니, 그 정도 많이 벌면 조금은 덜 벌어도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축구계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가 끝나니까 또 해외 리그가 개막을 하는데요. 각 리그 개막 일정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가장 관심 있는 건 EPL이죠.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인데 9월 두 번째 주 주말, 그러니까 9월 12일에 개막을 해요. 예, 예. 뭐 가장 관심 있는 거 아무래도 얼마 손흥민 안 선수의 남았네요. 토트넘이고 예. 에버튼하고 이제 홈 경기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황희찬 선수가 분데스리가에 진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는 한 주 그 다음에 9월 세 번째 주, 그러니까 9월 19일에 개막을 하는데 라이프치히는 첫 경기 역시 홈에서 경기를 하고요. 예, 예. 마인츠하고 홈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도 아마 세 번째 쯤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정확한 일정이 나온 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이탈리아 세리에 A도 마찬가지로 9월 세 번째 주에 예정은 하고 있는데 아직 세부적인 일정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자, 아직 뭐 개막은 안 했지만 각 리그 우승에 가장 근접한 팀을 좀 미리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벌써요? 예. 몇 팀 시장 정도가 어떻게 우승을 놓고 좀 모르겠잖아. 경쟁을 할 것인지. 네. 네, 박 의원님. 어디서부터요? 프리미어 프리미어 리그. 리그. 예. 뭐 일단 맨시티하고 리버풀이 일단 싸우면서 첼시와 맨유가 추격하겠죠. 아, 네 팀 정도. 네. 예. 굉장히 많은 팀을 걸어 놓으셨어요. 뭐 그렇게 두 팀을 뭐 예상 두 팀이 가능한, 쫓아가는. 예. 네. 혹시 뭐 토트넘은 좀 어려워요. 우승은 안 돼요. 우승하겠다 토트넘. 챔스권 안에 들어가면 진짜 잘한 시즌 되는 거죠. 전 이번 시즌 토트넘 우승 걸겠습니다. 차 의원님. 저는 거기서 조금 더 압축해서 맨시티, 첼시 이렇게가 우승을. 리버풀 빼고요? 네, 리버풀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왜? 우승 한번 했으니까. 거기까지였다. 거기까지라니요. 우승까지 했는데 거기까지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맨시티가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좀 아픔도 있고 조금 더 집중을 할 것 같고 첼시는 워낙 많은 보강을 했기 때문에 예. 올 시즌 그만큼 못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따를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첼시가 좀 기대가 돼요 이번엔. 영입을 현재까지만 해도 네. 뭐 고칠 폭풍 영입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라리가입니다. 차 의원님. 이건 뭐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바르셀로나 못할 거라 봅니다. 네. 진짜로 저는 레알 진짜로? 마드리드라고 봐요. 레알이요? 네, 바르셀로나가 지금 이러한 형태로는 못해요 제가. 예. 뭐 메시가 잔류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팀 분위기가 워낙 흔들려 그렇습니다.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 쿠만에 대한 믿음이 크지 않습니다. 너무 네덜란드로. 알겠습니다. 자, 세리에는 어떨까요, 박 의원님? 유벤투스요. 네. 유벤투스 잘할 거고 이번 시처럼 뭐 인테르 정도가 좀 추격을 하겠죠. 인테르가 워낙 그 중국 자본을 포함을 해가지고 좀 영입도 좀 크게 할 생각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아마 뭐 유벤투스를 인테르가 쫓아가는 이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유벤투스를 인테르가 쫓아간다. 네. 예.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압축하면 그냥 유벤투스. 유벤투스가 우승할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세리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아탈란타가 지난 시즌 같은 모습을 맞아요. 올 시즌에도 보여줄 궁금해요. 수 있을까? 예. 물론 뭐 우승권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 팀이 얼마나 잘할지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뭐 분데스리가는 뭐 미네입니까? 네.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래요? 저는 바이에른 뮌헨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왜 저러시지? 저는 바이에른 뮌헨이 영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야 개구 욕심 뭐야? 근데 뭐 당연히 황희찬 선수가 진출을 했으니까 라이프치히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진 건 사실이고 예, 맞아요. 저는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이 또 우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도르트문트와 라이프치히 중에 누가 더 바이에른 뮌헨을 더 근접하게 따라갈까? 요게 좀 흥미거리일 것 같아요. 예, 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진짜 그래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챔피언스리그 봤잖아요. 오른쪽 풀백인 파바르가 부상 때문에 제대로 결합 못 하는데 그냥 타타타타타 변화줘가지고 하는데 못하지 않잖아요. 너무 예. 잘하고 또 만약에 뭐 알폰 데이비스하고 키미하고 밸런스가 어떨까 이랬는데 한쪽이 못하면 또 한쪽이 잘하고 맞아요. 뭐 이렇게 누가 뭐 티아고 알칸타라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공백은 뭐 충분히 멸만한 팀이기 때문에 이 지금 8연패인가요? 바이에른 뮌헨이? 그 정도 했죠.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네. 연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죠. 누를 팀은 아직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압살입니다. 메시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거나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아니 그 황희찬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황희찬 활약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그 라이프치히가 챔피언스리그 중간에 이제 떨어졌는데 선전을 했지만 그 경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확실히 황희찬이 기회 많이 얻겠네. 그러니까 티모 베르너가 좀 빠지고 뭐 그렇습니다. 폴센이나 이런 선수들이 했는데 확실히 앞쪽 라인에 예. 좀 티모 베르너의 그 공백이라든지 좀 허전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된다면 확실히 황희찬 선수가 기회를 많이 얻을 거고 좋은 팀이고 또 예. 나겔스만이라고 하는 3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지도자가 역동적으로 끌어가는 팀이기 때문에 황희찬의 스타일하고는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활약이 좀 뛰어날 네네 것이다. 잘 될 것 같아요. 차 의원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잘츠부르크에서 뛰던 선수들도 대부분 이제 분데스리가로 많이 합류했고 그 과중에 라이프치히에서 뛰는 선수들도 있고 적응력의 문제가 크게 없을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5골 이상은 충분히 넣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와, 15골 이상이요? 진짜 많이.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식이 좀 뜸한 선수인데 뭐 이미 리그가 일찍 끝나기도 했고 황의조 활약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프랑스는 이미 시작을 했죠. 예. 네, 프랑스는 시작을 했는데 팀이 아니 황희조 선수 열심히 잘 뛰어줘요. 열심히 잘 뛰어주는데 팀이 참 재미없어가지고 이번에도 0대 0이었나요? 그래서 열심히 뛰는데 그냥 성실하더라고요. 팀이 좀 네. 근데 황희조 선수는 거기서 이제 자기 능력을 좀 더 발휘해서 조금 더 높은 레벨로 가서 좀 폭발시켜야 되겠죠. 황희조도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팀을 좀 바꿔야 된다. 손흥민 선수랑 동갑이에요. 예. 92년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은 더 이게 점프해야 올려놓고 되겠네.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뭐 황의조 선수도 거기가 뭐 정점이 될 커리어에서 최고 정점이 될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예. 뭐 어쨌든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얼마나 제대로 또 이 선수들이 다 연습을 하고 그게 합류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즌 초반은 모든 리그들이 다 어렵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예. 휴식 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변수들이 많은 시즌이 될 것 같아요. 예. 이강인은 어떨까요? 근데 지금 그 발렌시아가 난리가 나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요. 예. 선수들을 좀 죄다 팔고 있거든요. 그 파레오 팔았죠, 코클랭 팔았죠, 최전방에 로드리고라고 하는 스페인 대표 국대 스트라이커 팔았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뛰기는 이러면 많이 뛰겠네. 자리가 굉장히 비었기 때문에 페란 토레스도 팔았고 다 팔았어요 지금 주전급을 절반 정도를. 그러면 이제 이강인 선수에게 완전 기회가 오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근데 팀이 너무 망가지면 이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적 시장 남았을 때 어떻게 조금 그래도 하는지는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강인은 안 팔았네요. 저희는 좀 그래서 줬으면 좋겠는데 피터링 구단주가 너무 애정하는 바람에 우리 깡인니를. 알겠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을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손흥민 선수가 뭐 더 이상 예상이 필요한 레벨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이제는 무리뉴 감독의 색깔도 뭐 분명히 알았을 거고 뭐 글쎄요, 뭐 손흥민 선수를 예상하는 게 이제 무의미할 것 같아요. 프리시즌에서도 뭐 벌써 2골. 예, 2골을 또 넣었습니다. 이번에 그 현지에서 평가 프리시즌 경기 딱 끝나고 나 또 봤더니 그게 있었더라고요. 토트넘은 제발 손흥민의 폭발력을 더할 수 있는 미드필더 좀 제발 좀 구입해야 된다. 진짜 팀의 중심이네. 손흥민 같은 폭발력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에릭센 나간 다음에 제대로 없지 않냐. 로셀소를 끌어당겨서 할 수 있지만 조금 부족하다. 네네. 더 사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거기서도 이제 뭐 손흥민은 평가하지 않아요. 손흥민은 됐고 손흥민의 폭발력을 더할 수 있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챔피언스리그 유로파 리그가 끝나자마자 해외 축구 리그가 또 개막을 했습니다.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또 박문성 위원님의 달순의 라이브도 함께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달순의 라이브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문성 차상엽 위원과 함께했고요. 2부는 국내 축구 이슈로 돌아옵니다. 아이러브 풋볼. 네, 2부는 국내 축구 이슈입니다. 정지훈 인터풋볼 기자, 이주현 하위나이트 스포츠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셋은 같이 한 적이 없죠? 이 조합은 좀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저번에 박문수 기자와 함께 했던 기억은 있는데 예. 이주현 대표랑 이렇게 둘이 방송한 건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뭐 긴장이 되십니까? 살짝 긴장되네요. 먼저 정지훈 기자님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저는요, 뭐
아시겠지만 예측을 계속 틀리고 있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미넨 승리 하나 맞춰서 욕 많이 먹고 있는데 예, 저희 예. 대표님 뭐 TMI 할 수도 있는데 대표님 저희 아버님 전문가 맞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맨시티 우승을 예측을 했는데 어쨌든 예, 예. 뭐 주변에서 진짜 전문가냐 최영진 아나운서가 더 전문가 같다 그럼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 다 맞춰요. 뭐 얻어 걸린 거라는 느낌이 좀 강하지만 어쨌든 제가 최근에 또 이제 2021 시즌 유럽 축구 스카우팅 리포트를 쓰고 있잖아요. 네. 전문가의 자격으로. 네. 근데 이게 예측이 그렇게 틀린데 전문가 맞냐? 아, 책 안 팔리네. 분석은 맞는 거냐? 예, 예. 뭐 정체성에 좀 혼돈이 오고 있는데요. 뭐 이게 다 최영진 아나운서 때문이죠. 왜요? 갑자기 좀 왜요? 예측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아, 예측을 많이 네. 시키는 데다가 또 제가 잘 맞추니까. 그렇죠. 네. 부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이 좀- 자리가 부담이 되긴 합니다. 예. 전문가 최영진과 아이들 알러풋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는 또 어떻게 지냈어요? 뭐 저는 뭐 지난주랑 동일하게 똑같고요. 예. 좀 한숨만 나오네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수도권에서 계속 이제 확진자가 예, 추가적으로 예. 또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뭐 아이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걱정이 많이 되겠어요. 걱정이 많이 되죠. 예, 예. 네. 다시 한번 방역 지침 좀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자, 국내 축구 이슈인데요. 먼저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계에서 외국인 최초로 2급 노동 훈장을 받았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동남아 최정상으로 끌어올린 이제 박항서 감독이 어제 이제 베트남에서 베트남 축구계에서 예, 외국인 예. 최초로 베트남 2급 노동 훈장을 받았습니다. 뭐 이는 박항서 감독이 지난해 12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30회 동아시안 게임에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60년 만에 예. 처음 우승하는데 기여한 것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앞으로 뭐 쌀딩크라고 불리는 이 박항서 감독의 행보가 더 기대가 됩니다. 아, 정말 뭐 너무 대단합니다. 아우 정말 대단하죠. 예. 네. 일단 축하드리고 코로나19로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이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내년 상반기로 연기가 됐는데 일단 박항서 감독의 목표는 베트남의 월드컵 진출 아니겠습니까? 그쪽 뭐 최종 목표는 월드컵 진출이겠고요. 근데 뭐 사실 박항서 감독님이 그러니까 처음 베트남 대표팀 맡았을 때 예. 목표는 이미 이뤘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 2017년 9월 이제 베트남 A 대표팀과 23세 대표팀을 동시에 맡았는데 그러니까 최우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뭐 처음 얘기 나왔던 목표들은 이제 동남아시아 월드컵이나 불릴 때 스즈키컵. 예. 근데 예. 이미 우승을 차지했고요. 또 아시안 게임에서 4위도 차지했고. 그러니까 이미 뭐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그렇습니다. 베트남 대표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2018년에는 베트남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는 등 국민 영웅으로 등극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자 조금 이제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과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당연해졌고 목표를 조금 이제 상향 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는 사상 첫 월드컵 진출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좀 않아 보이는데. 아, 그렇죠. 뭐 사실 쉽진 않죠. 동남아시아 뭐 팀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예, 예. 저번에 박문승 의원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 각국 정상이 만나서 외교를 하는 것보다 네. 더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맞는 것 같아요. 박항서 감독님 감사드리고요.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성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K리그 첫 쌍용 더비가 성사될까 관심이 높은데요. 기성용의 서울과 이청용의 울산. 먼저 언제 맞붙습니까? 일단 이 다가오는 일요일에 울산 홈에서 경기가 예정되어 있고요. 현재 이제 13승 3무 1패, 승점 42점으로 리그 1위에 올라 있는 울산은 최근 10경기에서 9승 1무. 그러니까 리그 8경기, FA컵 2경기까지 포함해서 9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요. 이제 뭐 서울을 상대로 리그 이제 9경기 연속 무패에 도전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서울은 이제 뭐 김호영 대행 체제로 재편한 뒤에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이제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고요한, 오스마르, 한찬희, 조영욱, 윤영선 이런 선수들이 이제 훈련에 복귀하면서 한층 이제 좀 전력 강화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첫 쌍용 더비가 될지는 이제 뭐 김호영 대행 감독한테 달려 있겠지만 뭐 풀타임은 좀 어려워도 뭐 10분, 20분 혹은 뭐 반경기라도 경기에 나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기성용 뭐 컨디션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까? 네, 이미 팀 훈련에 합류한 지는 꽤 시간이 됐고요. 아무래도 예. 부상으로 인해 제 컨디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취재를 좀 해서 이제 구단에 좀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팀 훈련을 통해 공을 가지고 이미 훈련을 한 지는 되게 오랜 시간이 좀 흘렀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팀 훈련이라는 게 이제 어떤 전술 훈련까지 다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좀 훈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쌍용더비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 맞춰 몸 상태를 끌어올렸다고 하고요. 근데 그런데 또 이제 보면 서울에서는 아직 크게 무리할 입장은 또 아니고 김호영 감독 대행도 기성용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때마다 그러니까 실망할 수도 있으니 팬들이 너무 많은 기대가 있으니 좀 100%일 때 좀 선보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선수도 구단도 뭐
100% 근접을 원하겠죠. 어쨌든 근데 이번 울산전에서 출전할 가능성도 있지만 또 무리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또 9월 5일 부산 홈 경기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경기에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아직은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일단 울산의 이청용 잘하죠? 네, 뭐 진짜 여전한 클래스 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있고요. 예. 그러니까 EPL 뭐 독일 무대에서 에이스로 불렸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전성기에 비해 뭐 스피드나 민첩성은 조금은 떨어졌겠지만 뭐 박문성 해설님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예, 클래스는 영원하다. 맞아요. 항상 진번 얘기 항상 많이 예, 하시는데 뭐 이 말을 증명하고 있고 이제는 축구도사 같은 플레이를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생겼고 아무래도 큰 무대에서 뛰다 보니까 뭐 K리가 작은 무대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좀 더 여유가 생겼고 복귀 후에 이제 약간의 부상은 있었지만 예. 리그 11경기에서 3골 1도움 그러니까 울산의 공격을 좀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정지훈 우리 기자님께서는 기성용의 예측 출전 예측은 조금 이제 미궁이다. 네. 혹시 모르겠다 네. 하셨는데 이주연 대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도 좀 미궁이고요. 예. 농담이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풀타임은 좀 어려워도 이제 짧은 시간은 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하고요. 이게 뭐 경기 감각이라는 게 사실 뭐 마냥 쉰다고 해서 뭐 훈련으로는 끌어올릴 수 있는데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경기에 조금씩 투입되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K리그 쌍용 더비 축구 팬으로서 꼭 보고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수원 팬들이 또 화가 났다고 하는데요. 구단에 불만을 표출하며 성명서를 또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수원 팬들은 이제 뭐 최근 최악의 성적을 좀 기록하고 있는 구단에 아주 강한 불만을 예. 표출을 했습니다. 현재 그 수원은 3승 5무 9패 승점 14점으로 11위에 머물고 있는데요. 일부 수원 팬들은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요. 예. 이제 울트라스 수원, 이제 수원 팬들은 26일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25주년이라면 역사적인 한 해라고 강조하고 있는 수원 이제 구단과는 다르게 이제 팬들은 우리 경기가 너무 즐겁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국내 최고 명문 구단으로 성장을 한 이제 수원이 수년간 이어진 돈만 아끼면 된다라는 식의 이제 비상식적인 운영 그리고 뭐 자신의 자리에만 관심 있는 이런 프런트들에게 대한 그런 비판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뿔이 났군요, 이제. 그렇죠. 예. 네. 그럼 저도 읽어봤는데 예. 저는 아직 뭐 수원 팬은 아니지만 경기를 보면은 화가 날만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현 구단 운영에 대한 파단, 그러니까 뭐 비효율 경영, 선수단 구성 실패, 성적 부진 등의 전반적인 뭐 걸친 원인을 규명, 뭐 책임자 문책과 비효율적인 운영 개선을 위한 모습을 보여달라. 예. 둘째는 낡고 구태해진 프런트 내 인물들을 과감히 제외하고 예. 새로운 인물을 중용하는 인적 쇄신안을 강구할 것. 네, 세 번째는 현 감독 대행은 수원 축구단의 모든 보직에서 해임할 것. 예. 네 번째는 조속히 이 위기를 극복할 정상적인 감독을 선임하고 예. 운영 및 훈련 등의 간섭을 금지하고 코치 선임부터 모든 권한을 신인 감독에 보장하고 성적 향상에 지원을 아끼지 말 것. 예. 이렇게 총 4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좀 많이 화가 났네요, 수원 팬들. 정말 이 정도로 최악의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뭐 팬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구단이 정말 최악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최근 4경기에 봐도 1무 3패인데요. 그러니까 강등을 놓고 사실 수원이 경쟁할 거라는 생각을 사실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시즌 초반에는 뭐 여러 사건들로 서울이 좀 떨어지면서 수원 팬들은 서울은 올해도 떨어지는구나. 뭐 이렇게 뭐 아무래도 라이벌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나 이제 갑자기 이제 막 더 서울은 반전에 성공을 했고 수원은 더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특히 인천전 패배 정말 뼈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감독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예. 오랜 시간 구단에 쌓여왔던 문제들이 한 번에 터지고 있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야 좀 감독 선임을 사실 주승기 감독 대행을 더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뭐 B급 문제라든가 여러 지금 성적도 그렇고 뭐 아무리 뭐 뉴스에서 좋은 뭐 지도력을 보였다고 해도 프로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좀 이제야 좀 감독 선임에 집중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여러 루트로 좀 알아본 결과, 그러니까 리스트에 그러니까 수원 삼성의 그런 리스트를 만들잖아요. 감독을 할 때 제대로 된 감독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더 심각한 문제는 수원이 이런 현실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다. 구단 자체가. 그러니까 감독 리스트를 제대로 해서 뭐 인천만 해도 사실 조성환 감독이라는 좋은 감독을 데려와서 좀 반전에 성공했잖아요. 물론 서울은 좀 내부 인사를 이렇게 올려서 어쨌든 분위기 수습을 했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정도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제대로 된 리스트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리스트 자체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되게 돌고 있습니다. 예. 뭐 한간에는 박건하 감독 이야기도 있는데 조건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수원이 지금 쓸 수 있는 금액이 크지가 않고, 그러면은 이제 수원 팬들이 생각하는 뭐 여러 뭐 좋은 감독들이 많이 뭐 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감독을 데려오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 자금이 좀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자금이 이미 정해놓고 감독 입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 들었고, 근데 그 금액이 되게
작은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수원 축구 팬들의 불만을 일축할 수 있는 경기력을 회복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수원과 함께 강등 경쟁을 벌이고 있는 팀인데 인천이죠. 네. 시우타임, 시우타임 이런 말이 나오는데 YTN TV 스포츠뉴스에서도 이 시우타임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천의 이제 공격수인데 이게 송시우 선수인데요. 그러니까 예. 유독 후반에 나와서 극적인 시간, 극적인 순간 득점포를 가동합니다. 그래서 시우 타임이라는 별명까지 항상 막판에 골을 잘 넣는다 이런 의미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슈퍼조커의 의미가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인천의 생존 DNA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선수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인천이 항상 초반에 잘 못하다가 후반기에 갑자기 반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송시우 선수가 그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군대 전역을 하고 좀 득점포가 터지지 않아서 상당히 예. 미안했다라는 좀 눈물도 흘리고 그때 골을 넣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뭐 인성이라든가 실력 모두 좋은 선수고요. 그러니까 최근 수원전에서 후반에 나와 득점 첫 골을 기록했고요. 결국에는 정말 뭐 명승부였죠. 극적인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막판에 활약이 대단하니까 그 이름 붙여서 시우타임. 아, 이게 그쵸, 이제 그쵸. 언론에서 사실 또 많이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죠. 예. 이전 대표는 축구 선수 출신이잖아요. 네네. 저희가 잊고 있었는데. 네, 잊으실만 하죠. 네. 예. 실제로 막판에 잘하는 선수들이 있습니까? 뭐 흔하진 않지만 그런 선수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송시우 선수처럼 89분 동안 잘 보이지 않다가 이거 위험 발언인데. 아니 그러니까 송시우 송시우 선수가 89분 동안 안 송시우 보였다 이런 말입니까? 선수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송시우 선수는 후반전에 많이 출전합니다. 예. 아무튼 잘 보이지 않다가 정말 극적인 순간에. 그렇죠. 그런 순간에 골을 넣는다든지 아무튼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종종 있죠. 네. 예. 정신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게 아무래도 경기가 이제 후반전 막판으로 갈수록 이제 체력적인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선수들은 예. 이제 집중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승부 근성이 그런 좀 강한 선수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특히 제가 그런 선수랑 좀 그런 선수에 가까웠죠. 네. 앞으로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다 본인이다라고. 본인 자랑. 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네. 자, 과연 잔류왕 인천이 이번에도 잔류할 수 있을지 강등권 경쟁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저번에 참 많이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김민재 선수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네. 토트넘에서 이제는 라치오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지난달 16일 김민재에게 토트넘행이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맞아요. 사실 이제 이전부터 여러 차례 유럽 구단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는 보도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달랐거든요. 90% 이상 합의를 마쳤다, 10일 내에 결판이 난다 등의 좀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하지만 이후 계속 썰만 이어지다가 구체적인 진척 사항이 전해지지 않고 이제 많은 축구 팬들이 좀 실망을 했었는데요. 예. 이제 김민재는 여전히 유럽행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기류가 좀 많이 바뀌었죠. 이제 토트넘보단 말씀하신 라치오 쪽이 보다 적극적으로 김민재 영입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좀 베이징이 김민재 이적료를 1,500만 유로, 그러니까 한국 돈 210억을 책정했기 때문에 좀 이적하기에는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적하기는 쉽지 않다. 도대체 그럼 어디로 갑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확정된 건 없다라는 예. 표현이 가장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토트넘, 라치오, 베이징 잔류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토트넘을 취재하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 유럽에 있는 현지 있는 유럽 기자들 몇 명 이렇게 메일도 보내보고 김민재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근데 관심이 있는 건 맞는데 우리 예. 한국에서 얘기했던 국내에서 얘기했던 99% 이런 정도의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고 관심이 있으나 그 여러 후보군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입 보강이 좀 필요한 토트넘이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전혀 다른 이야기 들리고 있고 또 김민재 에이전트가 어쨌든 유럽행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많은 또 정보들을 뿌리는 과정에서 여러 좀 말들이 좀 섞여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떨 때는 라치오 얘기도 나오고 있고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좀 이탈리아 유력 매체 가제타에서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 유력 매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잉글랜드로 보면 스카이 스포츠 같은 역할을 하는 매체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심 정도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지금 유력이다, 확정이다 이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아시아 수비수가 유럽에 진출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가 우리 국가대표 중에서는 홍종원 선수가 예전에 독일에 진출한 적은 있지만,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은 현실에서 높은 문구까지 책정이 돼 있어요. 또 유럽 팀들이 코로나로 인해 재정적 타격이 좀 상당히 심하잖아요. 여러 가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는 것 같고, 그래도 좀 취재를 해본 결과는 가능성은 남아 있다. 예. 아직 또 이적 시간이 좀 길게 남아 있고. 그러니까 실력이나 이런 커리어를 봤을 때는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으나 조금은 좀 이제 자제하고 좀 어떤 설레발 필패라고 하잖아요. 예. 조금은 자제하고 이제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야 된다. 네.
설레발 언론도 그렇고요. 저도 너무 치는 것 같아요. 자, 토트넘이든 라치오든 더 큰 무대로 가서 활약하는 모습 기원하겠습니다. 황인범의 소식도 들렸어요. 네. 이게 러시아 리그로 이적을 했습니까? 네, 뭐 올 여름 MLS를 떠나서 이제 네. 러시아 프리미어리그 루빈 카잔으로 이적한 이제 황인범인데요. 뭐 이적하자마자 4라운드 모스크바 원정 경기를 통해 데뷔전을 치렀고요. 예, 예. 뭐 공교롭게도 황인범이 이제 데뷔전을 치른 날 개막 4경기 만에 첫 승을 오. 기록하면서 첫 데뷔전을 아주 훌륭하게 소화를 해냈습니다. 아, 네.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사실 러시아 간 거 몰랐어요. 이렇게 관심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네. 죄송합니다. 교체 출장 2경기 만에 데뷔골을 터뜨렸다면서요? 황인범 이제 데뷔전을 잘 소화해서 그때도 상당히 볼을 잘 지킨다라는 감독의 칭찬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에서 이제 후반 시작과 함께 나왔는데 1분 만에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뭐 환상적인 발리 슈팅이라고 예, 표현하는 예. 게 맞을 것 같고 선제 결승골 이게 선제골이자 뭐 결승골로 좀 이어졌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러시아 무대 데뷔골이었고요. MOM도 받았고 감독의 극찬도 2경기 연속 들었습니다. 오. 근데 뭐 그러니까 좋은 2경기를 치렀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예. 팀도 또 연승했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가 오자마자 팀이 연승했다라는 건 충분히 좋은 시그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황인범 선수는 좀 운이 따랐다. 운이 따랐다. 상당히 겸손해요. 이렇게 만나 아, 보면 본인이 운이 네, 따랐다. 네. 예. 그러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뭐 국가대표 때나 이렇게 들어보면 상당히 겸손하고 그러니까 좀 진중한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골은 당장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팀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좀 이런 좀 겸손한 멘트를 좀 예, 붙였고. 근데 또 재밌는 게 이제 황인범이 뛰는 이제 카잔이 저희가 이제 한국의 독일을 꺾었던 장소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황인범도 좀 감격에 좀 타서 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야 솔직히 말도 안 된다. 한국은 2년 전에 이곳에서 독일을 이겼다. 그리고 나는 이 경기에서 오늘 골을 넣었고 승리했다. 이날 경기가 정말 기대된다. 앞으로 홈에서 항상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멘트를 남기고 동료들에게 좀 기쁨을 함께 좀 나누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예, 기쁩니다. 2경기 만에 또 새 둥지를 그렇죠. 틀자마자 골을 터뜨렸는데 앞으로도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국내 축구 이슈인데 마지막으로 이건 꼭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넣었어요. 네. 메시 바르셀로나를 떠납니까? 뭐 이거는 뭐 최영진 아나운서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뭐 모든 모든 축구 축구 팬이라면? 팬들이 궁금해할 예. 것 같고요. 사실 뭐 바르셀로나 하면 메시, 뭐 메시 하면 바르셀로나 있는데 맞아요. 좀 메시가 없는 바르셀로나는 사실 뭐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 예. 메시는 이제 바르셀로나와 2021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지만 뭐 시즌이 끝나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알려져 있고요. 그렇게 뭐 하지만 이제 바르셀로나의 주장에 따르면 메시가 팀을 떠나려면 시즌이 끝난 뒤 일정 기간 내에 통보를 해야 한다라는 세부 조항이 있다라고 지금 예, 주장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작별 통보 마감 시한은 6월 10일이었고 마감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메시의 이번 이적 요청은 무효다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 측의 주장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챔스의 결승전이 8월 중순까지 네, 연기되었으므로 유럽 축구 시즌 종료 시점도 연장된 것으로 예.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뭐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결국 뭐 양측이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까지 가는 장기 소송을 벌이면서 예. 이적 관련에 대해 다툼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을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실 메시와 이제 바르셀로나가 좀 이미 다리를 하나 건넜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돌아올 수 없는 강 이런 예, 표현 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가 뭐 진짜 바르셀로나 상징적인 선수를 넘어서 엄청난 뭐 메시가 바르셀로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럼요. 사실 메시가 그동안의 그런 바르셀로나의 그런 구단의 행보들이 사실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쿠만 감독과 어쨌든 미팅에서 내가 떠나겠다 요청한 것들이 바로 언론에 기사화가 됐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그게 메시가 분노를 했다라는 거는 메시는 아니라는 얘기고 예. 그럼 보통 이런 얘기들 내부적인 뭐 이런 상황들은 구단에서 흘리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자꾸 외부의 언론 노출이 되고 이런 것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 그 문서도 또 공개가 됐잖아요. 그거는 물론 메시가 공개했을지도 있고 아니면 뭐 바르셀로나인데 문서를 보면 받은 쪽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거의 뭐 바르셀로나 쪽일 거라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런 자꾸 자신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공개가 되고 이런 것들의 불만도 갖고 언론을 있었고. 통해서 또 듣게 그렇죠. 되고 막. 예. 그리고 뭐 마치 뭐 메시가 무슨 바르셀로나 감독처럼 얘기하는 언론들도 많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좀 불만들이 터져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좀 워낙 또 상황이 뭐 발생 좋지가 않으니까 뭐 수아레스도 내보낸다. 그러니까 메시 입장에서는 그 우리가 바르셀로나 전성기 이끌었던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홀대한다는 느낌이 좀 예, 지지 예. 못할 것 같아요. 자, 메시와 덕배 또 같이 뛰는 모습 사실 팬으로서 보고 싶기는 해요. 궁금하고요. 국내 축구 이슈 다뤘는데요. 이주연 대표님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오늘도 뭐 많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가장 기쁜 소식은 박한서 감독이 2급 노동훈장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베트남에서. 그래서 박한서 감독님의 넘버원인 것 같고요. 박한서 감독님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아의 넘버원을 신청하겠습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 두 분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러풋볼 91화 마칩니다. 코로나19 조심하시고요. 방역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